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3나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3나노가 핫 이슈인데요. 이 TSMC도 삼성도 아직 그 3나노의 대형 고객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3나노 수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그 TSMC가 3나노도 기존 공법인 핀팩 공정을 고수한 게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TSMC의 3나노 초기 버전 바로 다음인 N3의 고밀도 SRAM 비트셀 크기가 전혀 축소되지 않았다는 보고서도 나와서 TSMC의 3나노 활용에 따른 팹리스의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의 3나노 수율과 관련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비즈니스 넥스트라는 매체를 인용해서 톰스 하드웨어와 같은 미 IT 매체들이 받아쓰고 있는데요. 핵심은 TSMC의 3나노 수율이 60에서 최대 80% 수준까지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TSMC로서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나노는 이제 막 그 시장이 개화되는 최첨단 노드이고 이 삼성 수율도 아직 그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수율이라면 나쁠 게 없어 보이는 수준이죠. 실제 그 마크 류 TSMC 회장은 최근 그 대만 팹에서 열린 3나노 칩 양산 관련 행사에서 3나노의 수율이 그 5나노의 초기 양산 수율을 넘어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TSMC 현재 3나노 초기 버전인 N3 노드의 수율이 60에서 80% 수준이라는 이번 보도가 맞다면 마크류의 수율 관련 언급도 전혀 가장된 게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수율 관련 보도는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율은 극비 중에 극비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TSMC 핵심 관계자나 TSMC의 칩을 의뢰한 그 팹리스의 그 소수 관계자 정도만이 파악하고 있을 만한 내용이죠. 이번 보도의 소스도 반도체 전문 분석가와 전문가들의 인터뷰에 따른 것입니다.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라 두루뭉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완전히 믿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만 그 현 시점에서는 3나노 진척의 분위기를 감지하는 수준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 TSMC N3 수율이 초기 N5 수율과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80%까지 수율이 오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최첨단 노드이자 이제 개화되는 노드의 수율로는 그간의 시장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수율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그 수치로 공개된 수율에도 변수는 많은데요. 이 웨이퍼에 대한 수율 계산 방식도 이 상용 웨이퍼냐 셔틀 웨이퍼냐에 따라 다르고 제한된 수의 칩에 대한 수율일 경우 대량 생산이 아닌 만큼 실제 수율과는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만약 3나노 칩을 맡긴 고객이 애플이라면 그 애플의 공정 엔지니어들이 TSMC의 기능에 맞게 설계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초기 수율이 60에서 80%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TSMC N3 수익률과 삼성 파운드리의 3나노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 수율을 초기에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이번에 그 N3 노드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다음 TSMC의 3나노 버전인 N3E를 비롯한 다른 3나노 파생 공정이 무난히 마무리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초기 N3 수율은 N3E 및 그 다른 3나노 노드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반도체 생산 기술은 수천 개의 공정 단계를 포함하고 있고 재료, 사용되는 팹 장비 도구, 공정 레시피, 그리고 기타 많은 요소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율을 개선하거나 낮추는 방법은 수천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한 요인이 다른 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매우 깊은 이해도 필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TSMC의 N3 노드와 N3, N3S, N3P, N3X와 같은 파생 노드는 다 다른 제조 기술이기 때문에 초기 N3 노드의 우수한 수율이 곧바로 다른 노드가 성공할 것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초기 N3 노드가 수율이 괜찮기 때문에 다른 노드도 성공할 확률은 더 높다고 긍정적으로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곧바로 다른 노드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또 이번 그 TSMC N3 노드와 관련해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바로 퀄컴 스냅드래곤의 향배입니다. 이 퀄컴이 스냅드래곤 3나노 칩을 삼성에 맡기느냐 TSMC에 맡기느냐와 관련한 부분을
주시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번 소식 이후에 퀄컴이 TSMC의 3나노 초기 버전 수율에 대단히 만족해서 당초 칩 제작 비용 절감을 위해서 파운드리 파트너로 삼성과 TSMC를 모두 활용할 계획을 적고 대부분의 칩을 TSMC 3나노에 발주할 것이라는 소식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상황을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퀄컴은 삼성과 3나노에서 협력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꾸준히 흘려왔는데요.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 AP가 삼성 4나노에서 만들어지다가 이후 퀄컴의 AP들이 TSMC로 넘어가면서 삼성 파운드리의 저조한 수율이 공론화됐고 급기야 삼성의 엑시노스 2300은 출시조차 되지 않을 정도라는 말이 정설처럼 굳어진 상황이었음에도 그렇습니다. 실제 스냅드래곤 8 2세대 AP는 다음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3에 전량 탑재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퀄컴은 삼성과의 3나노 협력 가능성의 그 끈을 놓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 퀄컴의 맥가이어 부사장 같은 경우는 3나노와 2나노 등 최첨단 제조 공정을 거론하면서 삼성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퀄컴은 너무 칩 물량이 많아서 단일 칩 제조사에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멀티 파운드리 방식으로 가야 공급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는데요. 그래서 퀄컴이 여전히 3나노 칩의 선택지로 삼성 파운드리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이 먼저 3나노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그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꾸는 공정을 먼저 채택한 점, 그리고 TSMC의 3나노 공정 상황이 기대보다 원활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시 삼성에 퀄컴이 3나노 물량을 주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식을 보면 TSMC의 대부분의 칩 물량, 3나노 칩 물량을 퀄컴이 준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관측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TSMC의 3나노 수율이 최대 80%에 이르고 삼성은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전제에 근거한 것입니다. 삼성의 3나노 수율과 관련해서는 한 달 전쯤에 중국 매체 커머셜 타임스가 삼성 3나노 수율이 고작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도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 커머셜 타임스는 그러면서 삼성이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국의 칩 솔루션 평가 업체이자 그 ESD 정전기 방지 기술 업체인 실리콘 프론트라인과 협업에 들어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앞서서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삼성이 3나노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꿔서 수율 잡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팹리스 고객 잡기도 만만치 않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이번 보도의 진위는 아직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TSMC의 3나노 수율이 당초 우려보다는 괜찮은 수준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이 경우에도 칩 제작 비용 문제가 남아있고 삼성의 수율도 변수이기 때문에 얼마나 TSMC가 팹리스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은 TSMC의 3나노 수율이 최대 80%에 이르고 이 퀄컴도 이런 TSMC의 3나노 초기 수율에 고무돼서 스냅드래곤 3나노 칩 물량을 삼성보다는 대부분 TSMC에 줄 것이라는 내용의 소식의 배경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